안녕하세요.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분들을 위한 강제집행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 즉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 정말 난감하고 속상하시죠? 강제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사례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법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편안하게 상담을 하듯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제집행 절차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바로 가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직접 쫓아내는 행동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함부로 밖에 버리거나 세입자를 강제로 끌어내면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등으로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라고 함은 집을 비워달라는 소송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어겼거나 계약 종료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상의 절차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차임연체나 계약 만료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몇 차례 재판을 거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대개는 6개월 안팎의 시간이 걸리지만 승소 판결을 받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임차인이 명백히 계약을 어긴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문제는 판결을 받은 이유입니다. 판결문의 한 장으로 집이 바로 비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집행권한이 생깁니다. 이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이 임명한 집행 전문 공무원으로 실제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집행일자를 정해줍니다. 보통은 바로 집행하지 않고 계고장이라는 사전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서 한 번 더 자진해서 나갈 기회를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통보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나가주면 가장 좋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내 집행일이 다가오면 임대인께서는 몇 가지 준비물을 갖춰 현장에 나가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집행관, 열쇠공, 자물쇠업자나 이사업체 직원들 그리고 짐 보관 업체가 함께 동행합니다. 문이 잠겨 있을 것을 대비해서 자물쇠를 따거나 교체할 열쇠공, 세입자의 물건을 옮길 인력과 트럭, 옮길 물건을 보관할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집행관 측과 상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집행관이 경험이 많으니 어떤 규모의 트럭과 인력이 필요한지 안내해 주게 됩니다. 당일 필요한 비용, 열쇠 교체비랑 운송비, 보관비 등은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강제집행 비용은 나중에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무자력이라면 임대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제집행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인데요. 그렇다면 강제집행 당일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강제집행 현장은 긴장감이 맴돕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집을 되찾는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모를 마찰이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집행관은 통상 집에 도착하면 우선 초인종을 눌러보고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나올 기회를 줍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이라면 다행이지만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문이 잠겨 있고 아무 대답이 없다면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서 열쇠공이 문을 개방합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문을 부수는 일은 거의 없고 전문 열쇠공이 자물쇠를
있겠다거나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임차인이 부재 중인 경우도 있고 안에서 버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없었던 경우에는 집 안에 사람이 없고 집만 가득한 상황이라면 조용히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사진을 찍어가면서 집의 상태와 남은 물건을 기록한 후에 이사업체가 돌아와서 남은 짐들을 모두 박스에 포장하게 됩니다. 가구나 가전, 옷가지 등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포장해서 밖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임대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집 내부가 혹시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짐이 다 빠지면 집행관이 준비한 화물트럭에 짐을 싣고 지정된 보관 창고로 운송하게 됩니다. 짐을 옮긴 뒤에는 자물쇠로 문을 채우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비로소 집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이 됩니다. 이후 임차인에게는 물건을 찾아가라는 통지가 갈 것이고 보관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매, 매각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물건 처분으로 나온 돈이 있다면 보관료 등에 충당이 되고 남은 금액은 임대인이 받을 채권에 배당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배당이 될 만큼 가치가 나가는 물건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각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모두 충당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임대인은 드디어 집을 돌려받게 되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경우인데요. 문제는 임차인이 집에 있으면서도 나가지 않겠다고 우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장은 상당히 긴박해집니다. 한 사례로 세입자분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3개월째 집을 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잘 되지 않다가 막상 집행 당일에 집에 있겠다고 했으므로 불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임차인께서 문 안쪽에서 못 나가겠다라며 문을 걸어 잠근 채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행관이 문 밖에서 차분하게 법원의 집행명령이 나왔으니 문을 열어주고 협조해달라며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한참 실랑이가 이어졌지만 임차인께서는 계속 울먹이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열쇠공이 문을 열었고 집행관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 있던 임차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지만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 임차인은 집을 명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관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이미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해 두었으니 안심하고 짐을 정리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은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을 해두면 임차인은 보증금 걱정 때문에 버틸 명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인도 어느 정도 미리 대비책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임차인분도 이 말을 듣고 서서히 진정이 되었고 결국 본인의 짐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온 이사업체의 인력이 신속히 짐을 싸도록 도왔습니다. 임차인도 마지막 옷가지와 서류들을 직접 가방에 챙기고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제 집행 현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집행관은 공무 수행을 해야 하니 단호하게 진행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장면들이라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래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임차인이 현장에 있으면 고성이나 언쟁이 오가거나 심지어 몸으로 저항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폭력을 쓰거나 집행을 방해하면 집행관은 바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관이 경찰을 대동하고 집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인이 공권력을 저항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대부분은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고 집행관의 엄정한 태도를 임차인도 결국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직접 맞서서 언쟁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분쟁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자칫 임대인께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집행관의 지시에
임대인에게 맡기고 한 발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 임대인의 대응과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대인이 계속 버틸 경우에 임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 집행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협의나 설득은 실패했다는 뜻이겠지만요. 이때는 법의 절차대로 집행을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보증금 문제에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겠다고 나오면 참 난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법원에 공탁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은 임차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는 않지만 법원에 돈을 맡겨둠으로써 보증금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이유로 버티기는 어렵게 됩니다. 보증금 문제로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임대인은 사전에 자금 준비를 해두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 임차인이 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취소를 훼손했다면 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을 방해하면서 집 안을 망가뜨렸다면 재물손괴죄나 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또 강제집행 이후에도 임차인이 몰래 들어와서 점유를 다시 시도한다면 예를 들어 문을 따고 들어오거나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즉각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흔치는 않지만 간혹 악의적인 임차인은 집행한 이후에도 괴롭히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 비용은 열세공 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 집행관 비용, 보관료 등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이 끝나고 나면 임대인은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들인 비용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두면 추후에 임차인이 그 금액에서 청구를 하거나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이런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법적으로 권리는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임차인의 잔존 물건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강제 집행 종료 후에 임차인이 남겨둔 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관이 되다가 처리됩니다. 임대인은 임의대로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보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매 처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그 사이에 찾아가면 제일 좋은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임차인이 끝까지 버틸 때 임대인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급소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법적인 절차를 끝까지 밟아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다뤄봤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최선의 대응 방법을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인 분들을 위한 강제 집행 절차의 현장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 겪는 임대인이라면 많이 막막하고 걱정되시겠지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분명 해결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들고 비용이나 마음 고생이 따르겠지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겪은 많은 사례들을 보면 진작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 더 일찍 해결했을 걸 하고 뒤늦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은 더 오래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손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셨다면 신속하게 행동을 옮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갈등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임대인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격한 대응은 피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절차와 방법들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